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트럼프의 취임식 후에 수혜주가 랠리를 할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행사장. 오늘 이 워싱턴에서 행사장이 있었는데 주인공은 역시 머스크였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주식을 계속 줍줍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자, 이 데이터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자, 지금 위에 그 짙은 파란색 그리고 연한 하늘색이 있죠. 두 개의 지금 이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짙은 파란색은 뭐냐? 미국의 주식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연한 하늘색 있죠, 아래쪽에. 자, 얘는 지금 MSCI 지수라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가 지수 이 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다른 세계의 어떤 평균치의 비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무엇을 뜻하냐면 현재 S&P 지수와 전 세계를 종합한 종합지수가 현재 이 PR이 얼마인가? 우리가 보통 한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를 할 때에 이 기업의 PR이 얼마다, 뭐 20배다, 30배다. 보통 지금 현재 미국의 그 M7은 보통 한 3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 테슬라는 지금 100배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어떤 PR을 매기는데, 지금 이 지표는요, 향후 1년 동안 forward PR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앞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했을 때 1년 후에 S&P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22.5배입니다. 전체 평균이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앞에서 설명했지만 현재 M7 있죠. 매그넘 7 주식은 이거보다 더 높아요. 한 30배가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M7이 그만큼 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색 보세요. 하늘색은 미국 주식을 제외한 세계 지수의 평균 주가 지수인데, 지금 PR이 보면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15배가 안 돼요. 대략 한 13배, 14배, 13배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전 세계 지수가 향후 1년 동안 PR을 비교하니까 지금 거의 2배가 차이 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재미난 건요, 과거를 보겠습니다. 과거는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1995년도부터 2000년도 계속 보면요, 지금 거의 2000년도 이전에는 다른 세계 지수가 미국보다 더 높죠. 근데 쭉 그 이후부터 보면 2000년대부터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다 움직이죠. 근데 2010년도가 지나가고 2015년도 그 이후부터는요, 좀 더 가팔라집니다. 미국 지수가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 지수가 더 가팔라지고, 근데 20년도 이후부터는요, 완전 이제 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격차가.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이 더 현재 선호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미 벌써 이 미국의 PR 자체가 1년 뒤에 훨씬 높다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데도 지금 이 전 세계 지수는 올라오지 않는데 현재 미국 주식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전부 다 미국 주식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미국 주식이 비싼 거죠. 미국 비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미국 주식만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탑 10을 보세요, 여러분. 다 미국 기업입니다. 애플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제가 늘 그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런 기업은 M7의 이름만 듣더라도 막 가슴이 설레일 정도예요. 내 기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슴이 설레일 정도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미넌트한 주식들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굉장한 미국 이 주식의 힘은요, 결국은 굉장한 미국 기업들의 힘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해요. 과거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이렇게 미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탑 10을 다 지배하고 있다? 거의 탑 20까지 다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미국 기업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죠. PER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른 주식 할 때가 아니고 그냥 미국 주식만 할 때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들었으니까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 다른 건 안 하더라도요, 한국 주식은 안 하더라도, 중국 주식은 투자 안 하더라도 무조건 미국 자산을 사 모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미국 주식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테슬라, 엔비디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넘버 1 주식, 넘버 2 주식이라면서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해왔죠. 근데 정말 넘버 2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구독자분 중에도 돈이 많이 버신 분 계시죠. 우리 그 구독자분 중에 그 티티코코님이라고 계세요. 티티코코죠? 이름 헷갈리네요. 티티코코님은 어머니가 그렇게 이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샀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엔비디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시다고 그렇게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도 넘버 2 주식이라고 했더니 부지런히 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죠. 그때 $100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요. 주식 분할 전에 $100 초반이니까 여러분 1,400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분할해서 지금 $14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배가 뛰어오른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 미국 주식은요, 주도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미국 주식을요 투자하는 것은 그건 뭐 100%, 200% 그냥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사모아 가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왜 더 미국 주식, 또 좀 더 나아가서 어디 구체적인 분야에 더 투자해야 되는지 더 확실해집니다. 자,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파이널 데이였어요. 지금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 되면은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1월 이 19일까지 보내면서 얼마나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근데 조 바이든이 마지막 날에 이제 어떤 부분에 더 집중했냐면요. 마지막까지도 자, 보시면 빨간색으로 하는 거 All about cementing the United States well-established lead over China. 자, 지금 이 중국에 대비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이제 이 앞서가고 잘 지금 이 그동안 이 만들어진 것을 더 견고히 했다라고 하는데, 특히 어떤 분야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바이든도 중국에게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던 거예요. 그건 제가 많이 살펴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뭐 할 것 없이 지금 미국은요, 무조건 중국에 앞서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패권에 있어서는 기술력이에요. 기술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중국을 따돌리고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기 위해서 현재 미국이 굉장히 이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이 바이든 소위 대통령이 마지막 날에도 그런 분야를 더 이제 견고히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투자 힌트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바이든도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리고 내가 대통령 4년 동안 하면서 중국에게 이 엔비디아 칩을 안 주고 보내주지 않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와서 하게 하고, 중국에게 계속해서 인공지능 쪽에서 패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1등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를 압도적으로 할 거고 중국이 따라오려고 하는데 진 누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트럼프가 테이크오버를 하잖아요. 트럼프는 사실 더한 놈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좀 거친 말이지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뭐 나쁜 놈, 나쁜 놈, 심한 놈, 뭐 더 나쁜 놈 이렇게 하듯이 지금 이 보시면요,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국을 때린 놈이 됐는데 이젠 더 강한 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우리 대통령님들께 놈이라고 해서 좀 우리가 우리가 좀 과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는 더한 사람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더 달립니다. 머스크를 왜 오른팔로 두고 있겠습니까? 머스크가 인공지능의 최고 천재거든,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머스크를 옆에 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언론들이, 야, 니네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머스크가 무슨 뭐 정치인도 아닌데 왜 이러냐, 끼고 도냐 했더니 나는 천재를 옆에 두는 걸 좋아한다 그러거든요. 원래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사람을 옆에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뛰어난 거죠. 그 트럼프가 자기가 모르는 거, 머스크가 너무 잘 아니까 당연히 옆에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요, 패권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중국이 지금 미친 듯이 기술력으로 패권 잡으려고 달려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인공지능이나 이쪽 분야는 여전히 미국이 앞서 있는데 여러 가지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칩 분야 봤을 때에 더 확고하게 격차를 벌이겠다라는 거야. 그러려면 트럼프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대가인 머스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발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시대에 오더라도 인공지능 쪽은 주식을 사모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소위 트럼프 수혜주는 뭐가 있습니까? 인공지능 수혜주, 트럼프 수혜주, 결국 테슬라가 지금 인공지능에 가장 앞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도 손가락으로 가리켰잖아요. 앞으로는 자율주행과 로봇의 시대다. 그거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테슬라가 다 하고 있는 걸 손가락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인데 그걸 현실에서 바로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늘 말하는 건 넘버 1 테슬라, 넘버 2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을 계속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GPU를.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넘버 1, 넘버 2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오랫동안 넘버 1, 넘버 2라고 외쳤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주식을 가진 사람 돈 많이 버는 거죠, 계속. 자,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는요, 지금 뭐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온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 시대가 중국과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압도적인 투자가 일어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공지능 쪽에 계속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머스크가 여기에 중심에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인데 미국이 돈 쏟아붓는데 그러면 투자할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투자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쉽지만 어려운 거라고. 장기 투자가 어렵잖아요. 막상 나 장기 투자할 거라 그러지만 롱텀 가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 같이 장기 투자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바이 앤 홀드 하세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미국 경제 상황 소식인데, 자, 미국의 December Retail Sales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판매 데이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자, 12월 달 데이터가요, Retail Sales는 뭡니까? 이런 소매 업체들의 판매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가 바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은 디셈버 리테일 세일즈가 떨어지게 되면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죠. 지금 중국과 같은 현상이죠. 중국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게 오는 거죠. 자, 근데 미국은요,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쓰고 있습니다. 리테일 세일즈 데이터가 미국 경제가 이 24년도 마지막에 at a solid pace로 성장하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테일 세일즈 판매 데이터가 아주 견고하게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매 판매 업체들이랄지 뭐 이 워마트랄지 타겟이랄지 또 카스코랄지 이런 리테일
스토어들이 매출이 괜찮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경기 침체다 이러면요, 이거 완전 다 망하는 거거든요. 안 돼요, 장사가. 마이너스 떨어지고 이러죠. 미국 경제가 막 곤두박질 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오죠. 그러니까, 리세션 외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보여요. 그 제일 유명했던 모건 스탠리의 그 사람은 리세션 온다고 외쳤다가 다 털려가지고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왜 테슬라 공매도가, 자기가 125달러 지금까지 외쳐왔는데, 그렇게 가지고 공매도 쳤는데, 결국 최근에 은퇴했다고 영상 만들어드렸죠. 근데 그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반퇴출이라고 얘기했죠. 당연한 겁니다. 회사 돈 얼마나 많이 잃었겠습니까? 공매도 치다가. 자, 근데 이렇게 지금 판매 데이터가 견고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판매 데이터가 좋으면, 미국이 회사 매출이 이렇게 좋으면 문제는 뭐예요?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달릴 수가 없죠. 왜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탄탄하니까. 이런 리테일 세일즈들이 탄탄하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이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사실 주가가 최근에 미정미정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제 영상에서 여기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랬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우리가 이전 영상이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특히 쉘터 있죠. 쉘터가 내려가고 있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즉 부동산의 렌트하고 하우징이 내려가는 게 감지가 됐어요.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는 제일 스티키한 게 뭐냐면은 바로 렌트 가격하고 하우징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확연히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리테일 가게 판매들이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보통 이 리테일 판매가 깨져야 인플레이션도 내려오는데 미국의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집 부동산이요. 많이 내려와고 무너져야 되는데 부동산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현상이에요. 과거에 보통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 부동산이 좀 무너지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무너질 수가 없는 건 제가 과거에 많이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지금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의 마법을 기대해야 돼요. 트럼프가 어떻게 물가를 계속 떨어뜨리면서 경제는 유지할 것인가. 그 트럼프만의 묘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지켜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오늘 워싱턴에서 내일 취임식 그 전날 행사가 열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축제입니다. 오늘 뭐 랠리, 트럼프 빅토리 랠리 같은 건데, 여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왔죠. 와서 머스크가 스피치 했다라는 거 알려드렸죠. 오늘 일부 방송에서. 정말 짧지만 역시 이 내공 있는 그런 메시지 던져줬어요. 근데 트럼프가 끝나니까 그냥 머스크를 너무 그 하트 뿅뿅 쏘면서 쳐다보면서 이제 악수하고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Thank you, Elon. Thank you, Elon. 이럽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여러분, 사운드가 비슷했습니까? Thank you, Elon. I love you, Elon. 이러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행사장에서요 그 스피치 다 마치고 뭐 엄청나게 좋았죠. 이제 트럼프의 그 사단들이 다 출동해서 트럼프의 이제 전부 이 행정부도 다 모여가지고 이제 와인을 뭐 한잔 하고 서로 이제 굉장히 축하하고 막 그런 그 행사였는데 뭐 단연 머스크가 주인공이죠. 뭐 압도적인 이 일론 머스크가 그 거의 뭐 트럼프보다 더 주인공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저기서 다들 인사하고 하는데, 자, 오늘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하고 제프 베이조스가 함께 얘기 나누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보시면 머스크하고 제프 베이조스 보이시죠? 뭐, 문어머리네요. 우리 민머리 싫어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민머리인 분들. 근데 우리 한국의 문어 때문에 민머리 싫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테슬라 망한다고 그랬는데
망하는 거 자기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테슬라 망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다 망했어요. 이 고등어도 그렇고 또 이 유명했던 그 테슬라 공매도 쳤던 그 사람도 최근에 그냥 반퇴출 당해버렸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오늘 머스크가 제프 베조스랑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프 베조스랑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며칠 전이죠. 그 블루 오리진이죠. 제프 베조스가 사재를 털어서 그 로켓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베조스의 로켓을 이번에 발사했거든요. 근데 궤도에 진입했어요. 올빗에 진입했는데 24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와, 회사를 24년 동안 돈 쏟아부었는데 24년 만에 처음으로 로켓을 궤도에 이제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 스페이스X랑 비교하면 머스크가 볼 때 얼마나 야, 너 이제 했냐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머스크는 티를 안 내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근데 이것 말고요. 더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살표로 이 파란색으로 한 거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금발머리의 여성. 혹시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분은요, 오늘 뭐 화려하게 드레스를 입어가지고, 옛날에 그분인가 싶은데, 자, 바로 이분이 이방카입니다. 트럼프의 딸이죠. 이방카 트럼프거든요. 워낙 이 이방카가 굉장히 사실은 또, 이런 부분에서 뚜렷한 그런 그 메시지나 또 움직임들이 굉장히 시선을 사로잡아요. 왜냐면은 뭐 발언 하나나 그리고 이방카가 하고 있는 그 움직임, 동선들이 주목을 받아요. 뭐 미모도 뛰어나지만 원래 앞으로 또 이방카가 트럼프가 4년 하고 나면은 대통령 후보로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또 보통 한 집안의 대통령이 나오면 그 또 자녀들이 나오니까. 근데 트럼프의 아들도 있고 뭐 이방카도 있고 뭐 언제든지 가족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근데요. 이 이방카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머스크를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를 뚫어져다 보면서 너무 이렇게 결혼한 분이시거든요. 결혼했는데 머스크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재밌으라고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빛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이방카가 머스크를 너무너무 그냥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죠. 우리 아빠를 도와준 머스크 고마워. 뭐 사실 이방카도 사업하고 있지만 이 머스크에 비하면 뭐 그냥 발톱에 먼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CEO 머스크 앞에서 보면서 이방카가 그냥 하트 뿅뿅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우리 아빠 도와줘서 우리 아빠가 이번에 대통령 된 거야. 앞으로 나도 좀 밀어줘. 이런 눈빛이지 않습니까? 뿅뿅. 근데 머스크가 또 시크합니다. 머스크는 눈빛을 다른 데 보내고 있어요. 지금 뒷모습만 보이는 이 아리따운 여성에게 또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방카보다 지금 다른 여성에 눈 돌리고 있으니까 이방카는 그렇게 또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소설 잘 쓰죠, 여러분. 자,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이방카가 굉장히 냉철한 여성이거든요. 잘 알아요. 머스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너무 잘 알겠죠. 그리고 이방카가 아빠에게, 즉 트럼프 아빠에게 많이 얘기해 줬을 겁니다. 현실 감각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방카가 머스크 같은 사람을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옆에 잘 곁에 두고 있어야 돼. 이렇게 당연히 조언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또 다음 비즈니스나 다음 대선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영역에서도 머스크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니까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머스크의 아들도 트럼프의 아들도 머스크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방카도 굉장히 지금 머스크에 대해서 주목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관계성은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머스크 입장에서도 그동안 바이든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사실 바이든이 버렸잖아요. 바이든을 머스크를 거의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머스크는 정치적인 사실 이렇게 인정받고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거, 사람이 뭐 다른 걸 하지 않더라도 존중을 받아야 되잖아요. 머스크 같은 사람은 적어도 리스펙트를 해줘야죠. 근데 바이든 쪽에서요,
리스펙트라고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바이든이 저지른 거예요. 민주당이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제 이 트럼프 쪽, 사실 이방카나 다 괜찮은 친구들이거든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협력하고 손을 잡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죠. 아무튼, 이번에 행사장에서요. 아주 일론 머스크가 주인공이었다. 거의 뭐, 손님들, 본인이 트럼프 대신에 대접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머스크가 영향력을 펼칠 걸 생각하니까요. 아, 정말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소식은요.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오늘 13.2.2 버전을 작동시킨 가운데, 자, 아래쪽 사진 한번 보세요. 햇빛이 막 쏟아지고 있는 이 이른 아침에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햇빛이 앞에서 떠오를 때, 이 선라이즈죠. 햇빛이 막 떠오르면요. 어떻습니까? 이게 눈이 부셔가지고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 운전자가 자율주행을 작동시키고 FSD 이 13.2.2 최신 버전요. 키고 가는데 앞에서 막 햇빛이 쏟아지니까 눈이 부시면 여러분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게 햇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국은 왜 오염 물질들이 하늘에 많다 보니까 햇빛이 안 강할 때가 좀 흐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캘리포니아의 햇빛은요, 정말 그냥 쏘아붙이거든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언덕을 올라가는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 더 안 보이잖아요.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란색으로 하려 됐지만, 화면에 아래쪽에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아이패드 같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자율주행 키면 지도가 나오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이 길 주변 도로가 딱 다 잡혀버리거든요. 그럼 주변에 오른쪽, 왼쪽에 지나가는 차, 오른쪽에 뭐 또, 사람이 지나가거나 또 사물이 있거나 앞에 차 있거나 이 카메라가 소위 앞이 다 비춰가지고 다 이 스크린에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운전자가요, 이 자율주행을 키고 가면서 스크린만 보고 갔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왜냐면 스크린 안에서 뭔가 다 잡히는 거예요. 지금 도로선도 잡히고 사람도 잡히고 다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진행해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더 올라가니까 아예 안 보이니까 나중에 이 스크린 통해서 보니까 오른쪽 옆에 이 조깅하는 사람이 있죠. 저거. 그러니까 미국은 저처럼 제가 조깅을 맨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침 일찍 운동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이 뛰는 사람, 뭐 우통 벗고 뛰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난닝구 입고 뛰는 사람도 많고요. 그냥 뛰죠. 자,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on the side에, 오른쪽 사이드에 이 저거가, 즉 이 조깅하는 사람이 눈부시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근데 이게 도로가 소위 말해서 이 좁은 도로를 달리게 되면 사람들이 도로 쪽으로 뛰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가 아니고 이 사람들 레지던셜 지역에 가면은 보통 도로가에 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이 안 보일 때. 근데 이 FSE를 키우고 갔더니요. 완벽하게 조깅하는 사람이랄지 거리까지 다 재서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카메라만으로 이게 다 커버가 되더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고 이러면은 꼭 라이다가 달거나 레이더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카메라 베이스로 이걸 다 이제 다 파악해서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충분히 다 커버가 돼요. 빛이 쫙 반사가 되는데도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빛이 비쳐가지고요. 근데 이걸 해냅니다. 기가 막히게 지난번에 눈이 막 쏟아져서 길이 안 보이는데도 그때
도로를 확실하게 소위 말해서 이 퍼센테이지를 잡아가지고 감각으로 가는 거 봤죠.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 빛이에요. 완전 빛이 비치는데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에이 이거 우연이겠지 해서 자기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 더 같은 길을 똑같이 해봤다고 합니다. 이 빛이 계속 비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더 two times it, I tried two times more on the same stretch of the stretch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같은 길을 같은 빨리 돌아서 해봤더니 그때도 퍼펙트하게 해내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FSD가요, 인식 능력이, 테슬라의 FSD 인식 능력이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도 pretty insane,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거의 미친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래요. 라이다가 없고 레이더도 안 달았어요. 그 비싼 거를. 근데도 이걸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제가 이런 경우를 똑같았거든요. 그때 외부에 나갔을 때 햇빛이 아침에 너무 비치는 거예요. 그때 테슬라 자율주행을 키우고 갔거든요. 근데 햇빛을 뚫고 가요. 완벽하더라고요. 해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제 눈보다는 뭐예요? 스크린 보면서 얘가 지금 어떻게 가나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눈부신 햇살이 앞을 싹 가리는데도 해내는 거 보면 이게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얼마나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겠습니까? 눈으로는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분별이 안 되는데 이 테슬라 자율주행은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여러 대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학습을 했잖아요. 요런 몇 개만 보더라도 감각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어썸션으로 잡아내듯이 카메라 베이스로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더 완벽해요. 더 자로 잰 듯한 그런 움직임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테슬라 FSD가 사람보다 운전하는 때가 3개월 후면 온다 그랬는데 머스크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는 사람 운전보다 더 안전한 거죠. 자, 완벽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오고 있다. 이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돈 쓸어 담는 때가 오고 있다라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2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존 교수였습니다.